합성생물학에 대해서는 좀 접할 기회가 적었었는데, 예를 들어 수업에서 설명을 해도 잠깐 간략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학문인지 알 수 없었는데, 이번 세미나나 학회에서 듣는 설명을 듣고 간략적으로나마 바이오 브릭을 활용하는 학문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성생물학이 기존의 유전학과 또 다르다는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련 서적이나 뭐 논문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바이오 브릭에 대한 개념을 또 알게 되었는데, 이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단위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생물을 만들거나 필요한 물질들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활용성이 무궁무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 전공자였지만 그 윤리나 도덕적으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합성생물학에서 이제 가르쳐야 할 방향성들, 윤리를 알 수 있게 되었고, 과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즉 비전공자들에 대한 생각, 사회 요구를 알아야 저희도 그 방향성에 맞게 연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합성생물학이 동아리나 이제 학회들이 아직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학회, 세미나 등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고, 계속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YBSF에서는 이제 학술원 느낌으로 이제 각자 모여가지고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라던가 아니면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동향 같은 거를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딱히 연구 윤리라던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뭐 각자 소속한 학교라던가 아니면 집단 다른 이제 연구실이 있다면 거기에 이제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페이퍼라든가 그런 표절 유무 같은 거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코리아 유 서울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 처음에는 이제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을 때는 이제 3개 팀으로 나누어서 실제로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유익하고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그런 거지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가에 대한 프로젝트를 이제 처음 들었을 때 제 생각은 이제 굉장히 좋았다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좋았다는 게 이제 기존에 사용하는 발전들에서 그걸 대체할 수 있다면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 있고 안전한 방법이 될 테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염려가 되는 거는 첫 번째가 이제 아가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다른 산업에서 부산물로 아가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사용한다면 굉장히 유익하고 좋게 되겠지만, 만약에 아가를 따로 또 추출해야 된다던가 그러면 그 추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든 그런 것을 또 다시 구하게 되면 이거는 발전의 의미가 없으니까 효율에 대한 문제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생각되는 문제는 아가의 이제 순도, 퓨리티. 아가가 어느 정도 분자 수가 좀 큰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거는 막 쪼개져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막 떠다니고 그럴 텐데, 효소 반응 일으키려면 그게 어느 정도 균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마찬가지로 산업의 문제 첫 번째 거가 교육을 시키면 결국 이것 또한 에너지를 투자하는 과정일 텐데,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일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는 이제 제가 제 전공이 생화학이니까 이제 그 반응에 있어서 발전은 이제 계속 똑같은 최소한 비슷한 이제 발전 용량을 유지를 할 거고, 필요하다면 발전 양을 늘릴 수 있어야 되고 줄일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반응은 이제 농도에 의존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든 이제 생각이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학부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윤리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또는 한 번이라도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홀릭에서는 1년에 한 번 생명윤리, 연구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하는 거에 그치지만, 그 활동 자체도 사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한 명이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이러이러한 윤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만 알려주고
활동이 그쳤었는데 이제 이번에 코리아 유 서울 팀에서 하신 발표에서 저희가 모르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조를 짜서 그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씩 자기의 생각을 언급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눴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참신한 그런 발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우리 같은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런 진취적인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뜻깊은 만남이고 모임이었고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홀립도 이번에 그 코리아 유 서울 팀의 발표를 조금 본받아서 이런 토론 활동이라든가 윤리 토론, 연구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는 조금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먼저 상식적인, 제가 많은 걸 아는 건 아니지만 상식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자면은 뭐 전기뱀장어 같은 경우에도 생체 내에서 전기가 생산이 가능하고 하지만 과연 미생물, 그러니까 작은 단위의 생체 내에서도 과연 그 높은 전압의 전기가 생산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 2차적으로 만약에 생산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다가 생태계에 이렇게 퍼졌을 때 그거를 감당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감당 이전에 생태계, 일단 기본적으로 LMO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을 거친 생물인데 그게 생태계에 퍼졌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